세상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기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의 난자파 코너입니다. 와. 이번 화면의 난자파는 넷플릭스 드라마 푸바입니다. 푸바. 약간 그거 자, 생각나네. 말씀하세요. 곰돌이 푸 이제 그 꿀단지 작전이 나오죠 드라마에. 아, 그래. 그렇죠, 맞습니다. 푸베어. 푸베. 네. 그래야 딸의 이중생활, 부인과의 이혼, 선녀의 건강 문제, 이 모든 골아픈 가족 문제를 스마트하게 대처한다. 스마트한 가문킬러. 혼자살이 정닥터가 없으니까 신PD 영화 소개. 야, 이렇게 근데 없는 사람을 매주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도 기능력입니다. 고소의 어떤 고소. 괜찮아요. 정답. 조건에 충족되지 않나 이거 이렇게 방송에서. 아니 근데 그렇다. 요새 이제 그거는 알려드리고 가요. 정닥터 우리 방송 안 듣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개새끼 안 들어 이거.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방송 모욕의 수위를 좀 더 올릴 수 있다는 자유로운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지. 이제. 합법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치미 삭도노. 네, 아무튼 네. 푸바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바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제 푸바가 이제 뭔 뜻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군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좋은 뜻은 아닐 것 같아서 왠지 그냥 조금 그런 엉망진창이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제 미군에서 작전 상황 등 묘사할 때 사용하는 군대 은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약자예요 푸바가.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은 엉망이다 정도의 뜻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라 이제 순화해서 엉망이라고 했지 존망했다가 이제 더 맞는 표현. 그런 느낌. 네. 푸바가 뭐냐면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fuck up beyond all reason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엉망이다. fuck up beyond all recognition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다. fuck up beyond all repair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다. 시리즈 그거는 이제 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황을 표현하자면은 좋은 너무 나쁜 상황이라서 욕을 심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약간 쓰는 것 같은 거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신봉삼이 외출 갔다 들어왔는데 이제 탄이가 온갖 책이랑 휴지랑 다 물어뜯다가 바닥에 이렇게 다 얼굴어놨다. 그러면 이제 신봉삼이 푸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죠.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로킥 외로웠구나. 보디블로 그러면서 오이요 우리 개아들. 아이고 외로웠구나 하면서 나는 아무 스트레스 없이 다 청소하고. 되게 꼴보기 싫어. 푸바. 되게 꼴보기 싫어. 이래 푸바. 아무튼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또 여담인데 이제 소개를 제가 항상 나무 위키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나무 위키 들어오고 깜짝 놀랐어. 없어. 없어 씨발. 없더라고. 깜짝이야. 맞아. 그래서 내 날로 먹어야 되는데 또 해외 위키피디아 번역해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이랬다 드디어. 이래라 신PD 이랬다. 화정인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방송 들으시면서. 나무위키가 사람 만들었다 진짜. 개빡치네 진짜. 푸바. 나무위키 푸바. 본격적으로.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리다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어원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됐는데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말도 구리다도 어원을 보면은 고려 것이다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뭔지 알죠? 그래요? 고려가 망하고 나서 고려 것 같다라는 뜻에서 구리다가 왔다는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사용어인데 그게 변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그냥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쓰는 이런 느낌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좀 나쁜 데다가 갖다 두루두루 쓰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아니야 근데 프리다에서 온 줄 알았는데 아니야. 프리다에서 온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맞잖아 씨발. 아니 근데 진짜 구리다라는 말 자체도 왜냐면은 나 보기에는 창렬하다와 이제 양대 산맥으로 진짜로 입에 착착 붙는 말이거든. 구리다 하면은 진짜 구려 그냥. 창렬하다 하면 진짜 창렬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렬 씨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정닥터한테 사과 안 하고 있어. 정닥터는 합법적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왜 해외 위키피디아에서 그러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액션 코미디 드라마고요. 이제 감독은 이제 필 에이브람이라는 감독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네네. 음악은 토니 모랄레스 그리고 에피소드는 시즌 1으로 이제 8편으로 이제 일단 시즌 1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네. 제작사는 이제 블랙잭 필름이랑 스카이댄스 텔레비전 이렇게 네네. 제작을 했고요. 네. 이제 5월 25일에 이제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스카이댄스 텔레비전에서 이제 2020년 8월에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출연하는 제목 미정의 이제 스파이물을 이제 제작 중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네. 뭐 아버지와 딸이 뭐 서로 이제 알려지지 않은 CIA 요원이다 뭐 그런 정도로 밝혀졌었는데 넷플릭스가 그해 11월에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돈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약간 하이제킹 느낌이군요. 나이브스 아웃도 이렇게 이제 그 경매를 해서 이제 사갔었죠. 네네. 아무튼 이제 권리를 획득을 했고 2021년 5월까지 시리즈 8개를 내놔라! 라고 했는데 뭔가 이제 출연진이랑 뭐 이런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복되고 하면서 이제 2022년에 4월에 이제 확정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공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왔네요. 먼 길 왔고 뭐 제작 과정에서 이제 뭐 제목은 이제 뭐 시리즈에 뭐 그냥 이제 약간 가제 비슷하게 이제 푸바라고 불렀었는데 그거를 이제 메인 제목으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이거 다 번역했어요, 시장. 대단한데요?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뭐 아무튼 이제 캐릭터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루크 브루너 역의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뭐 이분은 사실 뭐 대표작 소개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 대표 정당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느 당 소속? 그 빨간 민주당이었나요? 어디였나요? 붉은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혁명당? 미국에서 어떻게 붉은색을 지지해? 모르겠어. 하여튼 뭐 정치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적절히 많은.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엠마 브루너 역의 이제 모니카 바바로. 모니카 바바로. 제가 또 인스타 팔로우를 또 시작을 했죠. 이렇게 또 데스노트라니 다 잘 됐다고 지금. 아니 네가 인스타 팔로우 했다라는 여배우들이 지금 그 차기작이 지금 흥행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요? 그 슈퍼맨 배트맨이랑 사귀었던 그 여배우 누구였어요? 아르말디라 나이브스 아웃에 나왔던 그 아나디 여배우 아르마스? 지금 어떻게 됐어? 아나디 아르마스 어떻게 됐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 아니야 텔러 조이도 잘 나가고 있어 지금. 아니야 텔러 조이 뭐 후속작 나왔는데 지금 얘기 없잖아. 후속작 지금 퓨리오사 이제 주연인데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닥쳐요. 아직까지 역시 성격까지 데스노트 악마 그 자체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니 잘 될 때부터 좋아해서 다 잘 되고 있지. 안 될 때 발굴을 해가지고 잘 되고 있다 그래. 나름 초기에 알아봤어.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엠마 브루너 역의 이제 모니카 바바로는 이제 저희가 알만한 역할로는 이제 블록버스터 탑건 매버릭에서 이제 피닉스 트레이스 중이를 연기를 했었죠. 네네. 좋았죠. 그리고 이제 루크 팀의 이제 CIA 기술 운영 책임자 베리 역의 이제 말란 카터. 네. 흑인 앞으로 헤어를 한 전형적인 이제 의자에 앉은 사람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력한 이제 무기 상인으로 나오는 이제 보로 폴로니아 역의 이제 가브리엘 루나. 이분도 이제 얼굴들이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주 이제 재밌게 봤었던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에서 재밌게 봤죠? 이제 레브 나인. 하도영 씨인 줄 알았는데. 누가 약간 비슷한 느낌 없지 않아 있네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솔이 찾아 남미까지 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씨 얘기하는 거야. 그 저기한테 에마한테 불법 무기 사러 오랜만에 오셨죠? 네, 먹고 사느라고요. 뭘 먹고 사시는데요? 이것저것요. 남자 등도 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에 이 드라마에는 이제 터미네이터 2대가 나온다는 거. 그렇네요. 다크페이트에서 레브 9이었나? 레브 6. 예, 레브 9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크페이트에서 레브 9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루크 팀의 또 이제 CIA 요원 루 역의 이제 포춘 팸스터.
이분은 실제로도 이제 동성애자신 걸로.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뭐 드라마 중에 극 중에서도 뭐 자기가 게이라는 어떤 대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럼 왜 자꾸 거시기를 때리냐고. 아무튼 손맛.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루크 팀의 같은 요원 역으로 이제 엘든 역의 이제 트래비스 반 윙클. 네. 멋있었습니다. 디변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루크의 전처 이제 엠마의 어머니 텔리 브루너 역의 이제 파비아나 우데니오. 아 이름들 좀 쉽게 좀. 아 이름 좀 어렵더라고요. 네. 한글이 어려운 겁니다. 이름 똑같습니다. 한글이 어려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글자를 좀 더 잘 읽도록 하죠. 눈물을 띄엄띄엄 마시면서. 눈물을 마셔볼까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랑 마셔야 한글을 몰라서 눈물을 더듬더듬 마시면서 이게 뭐야 이게 눈물이 씨 삼켜지지 않는다. 닥치고요. 자 다음 소개 계속하겠습니다. 역시 명불허전이군요. 네네. 그 엠마의 남자친구 카터 역의 이제 제이 브루셀 그리고 지역 CIA 국장 도트 역의 이제 바바라 이브 해리스 네. 그리고 이제 루크팀 지원하기에 데려온 NSA 데이터 분석가 티나 역의 이제 아파르나 브리엘. 아 이분 살짝 망설였어. 아 인스타 팔로우 할까 말까. 일단 조금 지켜보겠어 내가. 어휴 한 명이 살렸다. 살아났어. 죽다 살아났어 한 명이. 예. 네. 그리고 이제 탈리의 남자친구 도니 역의 이제 앤디 버클리 이렇게 이제 역할들을 쭉 해주셨고요.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나무위키에는 이게 안 올라올 만큼 우리나라에서 크게 막 반향을 못 일으키고 있지만 맞아요. 2023년 20주차에 이제 넷플릭스 이제 글로벌리 이제 순위를 보면은 샬럿 왕비 브리저튼 외전이 이제 1위를 하다가 21주차에 푸바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 그렇군요. 22주차도 계속 이제 푸바가 그렇게 1위를 하고 있는 상태. 그래 전 세계 1위를 찍었다. 이 드라마 어쨌든 간에.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빼고는 매우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푸바 그 약간 그런 것도 잘 못 봤던 것 같아. 국내에서 그 홍보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접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아놀드 형님의 인기를 생각하면은 사실 너무 홍보를 안 한다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맞아요. 한번 해줄 법도 한데. 저기 택배 기사한테 좀 밀렸나? 아하 밀릴 때가 아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제목을 푸바 이런 거 말고 헬스 기사 이런 걸로 좀. 헬창 기사 뭐 이런 거. 비벼볼만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아무튼 이제 우리 이제 아놀드 형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TV 시리즈에 출연을 하시는 건데. 아 그렇군요. 네. TV 오랜 호흡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 영화. 과연 이제 아놀드 형님이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제 TV 시리즈에도 계속 이제 시즌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열보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CPD의 정말 오랜만에 상체로 일하는 모습이래요. 찾아와서 뭔가 읽어주니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유가 뭔지 나무위키에 가서 푸바 치면은 안 올라 심지어 잘 못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아무것도 안 올라 있었고 심지어 이제 오늘 저희가 녹음을 하니까 좀 저희 대본 다 들으면 들어갔는데 오늘도 안 돼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이거 CPD 오면 좀 힘들겠는데라는 생각이 이거 아마 5-8을 선두로 한 그 택배 기사들의 어떤 조직적인 테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개새끼들. 현실 사보타주를 할 줄이야.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굉장히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를 친미의 세계로 일찍이 끌어들인 게 어떤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 아이콘. 쿠모보이 친미? 아니 진정한 자유와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이끌어서. 정말 왠지 저기 아놀드 형님한테 투표도 했을 것 같아 쟤는. 저 정도면은 가서 그냥 그 선거장 그 투표장 가서 진짜 했을 것 같아 왠지. 아깝다. 진짜 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근데 정말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한창 전성기의 아놀드 슈왈제네거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헬스 운동선수 출신이잖아. 그렇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보디빌더 출신이잖아. 보디빌더. 이런 씨발 무식해가지고 보디빌더가 생각이 안 나. 하마터면 헬창 출신이라고 할 뻔. 나도 그 말이 입에서 맴돌았는데.
겨우겨우 붙잡았어요. 순화해서. 안 떠나도록. 네네. 아놀드 형이 그리고 되게 멋있는 그 명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와 정말 멋있잖아. 흔들리는 것은 지방이다. 근데 한창 전성기에 정말로 몸짱인데 허리가 27인치인가 그랬단 그러니까요.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정말 뭔진 모르겠는데 어린 마음에, 아, 저게 미국 느낌인가? 아, 미국 그렇지. 배우들은, 미국 헐리우드는 저런 사람들도 배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뭐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아, 저렇게 정말 완벽한 사람이, 진짜. 헬스계에서도, 그러니까 보디빌더계에서도 진짜 탑을 찍은 사람이 또 연기도 하고 막 연기를 하는데 액션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 정말 저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게 헐리우드구나라는 느낌을 좀 줬던 배우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래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배우고 그리고 우리 터미네이터로 이제 가장 유명하죠 배우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코믹 드라마라는 기대가 굉장히 됐었어요. 맞습니다. 나오기 전에. 알림 설정해놓고 뜨자마자 조금씩 봤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알림 설정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PD의 데스노트가 있다면은 저한테도 넷플릭스 알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제가나 허들을 올라서지 못하면은 알림 설정을 잘 안 해요 제가. 그렇군요. 미국 냄새 팔팔 나야 이제 알림 해줄까 말까. 그래서 이게 막 어디서 치즈가 썩 나와 이래 이거. 고소한 냄새가 나노 하면서. 그 암내. 아니 그 있잖아 넷플릭스 뭐 뉴 대세 뭐 이런 거 네네. 무지성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약간 이 뭐 치즈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으면서 독수리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럴 때 이제 좀 알림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굉장히 높은 허들을 통과했는 우리 푸바였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배우의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지만은 네. 뭐 약간 갯모애로 좀 한 장면씩 툭툭 던지는 게 많았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진지한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네. 진지한 배역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한번 킥 하고 웃기고 넘어갔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어떤 의미로 본격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그런 개그물이 그리웠어요. 본격 개그. 맞아요. 그렇죠. 장르가 개그 영화가 분명히 있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맞습니다. 네. 네. 유치원에 간 사나이 이런 거. 뭐 그런 거. 네. 뭐 그러면서 좀 되게 웃긴 액션 활극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터미네이터가 당연히 방점이지만은 네네. 뭐 어떤 사람들은 솔드아웃이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유치원에 갔던 사나이, 네네. 그다음에 뭐 이레이저도 있었고, 네. 마지막 액션 히어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아 그것도 재밌었는데 마지막 액션 히어로 진짜 마지막 액션 재밌었어. 네. 근데 그러면서 이 영화를 조금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좀 저평가하는 것 중에 저는 좀 약간 이상한 거가 있는 게 그냥 트루라이즈의 연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트루라이즈 사실 겁나 재밌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영화 중에서도 트루라이즈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법한데 네. 이걸 그냥 단순히 트루라이즈의 연장이라고 하면은 난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약간 좀 구분이 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네네. 그렇죠. 뭔가 좀 평가 절하기 위해서 그냥 트루라이즈라 그런 게 인지 아니면 진짜 재밌어서 트루라이즈라 그런 건지. 여튼 뭐 저한테도 막 약간 트루라이즈 같은 부분이 좀 있는 드라마긴 했어요. 네. 오히려 좋은 의미로. 네 맞아요. 트루라이즈도 약간 저기 오시안 타임머신이죠. 시작하면 잡히잖아. 맞습니다. 정신 차리면 전투기 타고 다리에 떠 있어. 맞아요. 그까지는 봐야 돼. 예의가 있으면. 그까진 그냥 봐. 정신 차리면 뭐 시작했는 줄 알았는데 전투기 타고 전투기 날개에 매달려가지고 그 다리 위에 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까지는 봐야 된다고. 이 영화 시작하면. 네. 그런 의미로 뭔가 와 진짜 오랜만에 드라마든 뭐든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한 분량 전체를 통으로 웃겨주는 거. 아 너무 좋았어요. 결과물까지 얘기를 하자면. 근데 워낙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뭐 액션 배우 출신 드웨인 존슨도 있고 여러 가지 배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배우들은 이제 조금 개그 연기가 잘 안 되는 배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에 비해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연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아니야. 또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웃기다라고 했습니다. 웃기다. 맞아. 그냥 연기를 하는데 그게 웃기다. 그죠? 드웨인 존슨은 절대 안 웃기다라고 했고. 안 웃겨. 영화도 재미없어. 그냥 밈으로 활용하는 거지. 방송에서 드립용으로 그냥 소모하는 거지. 나보다 힘이 세고 무섭고 드립용으로 쓰는 거지. 영화는 재미없어. 분노의 질주 나름 재밌는데. 재미없어. 나보다 더 재미없어졌어.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아놀드 배우 본인이 웃기는 건 아니겠죠. 대본으로 웃기는 거겠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것도 보면서 약간 좀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1화에서 보면 이제 아놀드가 그러니까 뭐 네. 루크가 은퇴를 앞두고 뭐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그런 네네. 오랜만에 이제 자기가 그 해외 영화 갔다가 복귀한 것처럼 해서 가족 모임을 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루크가 너무 사랑하는 에마 딸이 루크가 너무 싫어하는 그 약간 쭉쟁이 같은 저 같은 멸치 남친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그 이제 그 남친이 그 에마가 좀 약간 그 정세가 불안한데 정세가 불안한데 그런 뭐랄까요 그 근무지를 옮기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루크가 걱정을 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거기는 백인 남자가 납치 대상 1위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루크가 그럼 너도 가야지 약간 그럼 네가 가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근데 이게 그 말도 웃기고 상황도 웃기는데 그 영어 자막으로도 더 웃겨 이게 그러면 That's great야 너무 완벽한 거야 거기다 That's great 잘 됐네 잘 됐네 You should go with her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great야 굿도 아니고 나이스도 아니야 great야 너무 잘 됐다 이거지. 너무 잘 됐다 근데 이거는 또 사실은 대본으로 웃기는 거긴 하지만은 이제껏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배우가 배우의 커리어로서 또 만들어낸 장면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진지하고 터미네이터 같은 역할에서 이런 대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하고의 또 갯모애가 있는 거야. 이런 대사는. 배우 자체의 어떤 이미지하고의 어떤 그렇죠, 맞아요. 괴리감에서 오는 재미, 그죠? 네, 왜냐하면 다 그 정의의 상징이었고 막 인간을 끝까지 지켜내던 그런 기계였는데 막 완전 무결한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에 그렇죠. 뭐 미국을 위해서는 진짜 자기 몸 던지고 그런 사람인데 맞아요. 영화에서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네. 근데 자기 딸이랑 사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백인 남자 납치 1순위 되는 곳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건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보고 있으면. 네. 그러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배우 커리어로서 비교되면서 재밌다.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자체가 개그가 재밌다 그러는 거는 이제 1화에 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에마의 정체를 알고 그런 같이 그런 정세가 불안한 것에 파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루크가 에마의 그런 안전 가옥에 가서 왜 정체를 숨기고 여기 왔느냐 너 지금 이게 뭐냐 담배고 술이고 그다음에 이 야해 보이는 이 립스틱 립스틱 자 근데 바이브레이터잖아 근데 그 거구의 남자가 그 바이브레이터를 양손으로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막 놓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김숯불이 아놀드도 웃기다 그런 게 거기서 막 그런 호들갑에서 약간 그 둔한 사람이 하는 호들갑 이거 어떻게 끊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겁나 웃겨요. 그래서 거기다가 난 드라마가 웃긴 게 좀 재밌다 싶으면 요걸 한 번 더 바로 터트려주는 게 그러면서 또 막 자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막 그런 맞아요. 너 지금 이런 위험한 데 와가지고 막 아빠를 속이고 막 그런데 근데 또 바이브레이터 떠올리니까 오 마이 갓 발을 동동 그런데 그때 딸이 더 세 껐으니까 천이 괜찮다고 그 부셨잖아. 그러니까 진짜 재밌더라고 오랜만에 그 모습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김숯불은 이미 이제 약간 이제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이번 드라마에 한해서 없습니다. 무조건 칭찬만 할 거예요 오늘 그냥. 없어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항상 또 보던 그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아빠로 나왔을 때 가족을 챙기는 그런 다정한 모습도 되게 많이 보여줘 이 드라마. 맞아요. 뭐 저기 달리는 열차에서 핵폐기물을 이렇게 탈취하는 그 헬기 있었잖아요. 거기서 둘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자석 조끼를 입고 딸은 밖에 있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안에서 그 자석을 이용해서 딸을 받아줘야 되는데 맞아요. 한 번은 그걸 놓쳐야 될 때가 오잖아. 그렇죠. 에마가 그러잖아. 그 사이가 그렇게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미 몇 안 됐지만 맞아요. 아빠가 그런 가정애를 내팽개치고 엄마한테 불행을 주고 나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게 했는 그 스탠스가 그 드라마 그 짧은 화에 되게 많이 농축돼 있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때는 되게 감동적인 얘기를 하지. 나 이때까지 아빠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잖아. 나 던지면서. 근데 미안 한 번 놓친 적은 있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 혼났다고.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역할을 했을 때 아놀드 슈왈츠가 또 그렇게 소윗하다고 애들과 또 놀아주고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놓친 적이 한 번 있었어. 또 덜렁이 아빠야 그런 거 보면은. 맞아요. 아니, 그 장면에 되게 참 맞아. 그 점이 웃긴 게 이제 제발 아빠 날 좀 놔달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많은 거를 의미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놨다 다시 잡잖아. 그러니까 그치. 아빠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딸들의 운명을 그렇게. 그래서 되게 짧은 화안에 제가 보고 싶었던 그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개그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제 호감도를 진짜 많이 틔워준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더 올라갈 호감이 있어요. 그 이미 만땅 아니었어? 아니 나중에 그 최고치는 거의 마지막 화였어. 마지막 화가 최고치였는데. 그래요? 네. 그 뭐지 이때까지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늙어서 배역을 하면서 짧게 보여줬던 그런 그냥 개그가 아니라 진짜 이 드라마 시즌 8 8화 동안 한 시즌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 약간 그 빠돌이의 그 양심 고백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미국 만세다. 사랑 고백 같은. 그렇습니다. 우리 뭐 CPD 또 어떻게 봤습니까? 드라마. 저는 이제 아마 김숙불님 기억할 거. 제가 이거 1편을 먼저 보고 김숙불님한테 재미없다 그런 적이 있어요. 술 마시면서. 맞아요. 난해하다고. 그 김숙불이 세상 이런 거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 재미가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순 없다. 그게 어떻게 재미없을 수가 있어. 막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1편 봤을 때 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뭔가 좀 빠져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2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이거 내가 약간 미션 임파서블의 라이트한 버전을 기대했다가 맞아. 근데 이거 그런 거 아니구나 이 드라마. 보면 맞아. 그냥 시트콤이야. 그러니까 그냥 맞아. 시트콤 감성을 봐요.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시트콤 보는 감성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 이 드라마. 맞아요. 사실 개연성을 따지고 들자면은 이제 다 큰일 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래서 개연성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뭐 시트콤 보면서 개연성을 막 겁나 따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따질 것 같은데. 우리 신 PD 입장에서 뭐 따지지.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네. 저는 개연성 따질 때만 따집니다. 개연성의 화신, 신개연성, 신연성. 그리고 이거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되게 자잘한 개그 유머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 맞아요. 근데 겁나 미국식이야. 미국식 유머 이런 거. 맞아요. 그러고 있죠. 보면서 김숙불이 환장하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고향 온 줄.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한국 나무위키에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한국에서 통할 스타일은 아니야 이 드라마가 확실하게.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한국 시청자들한테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그죠? 갈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막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무튼 재밌긴 하지만은 보실 분들은 약간 기대를 조금 낮추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노드 형님이 드라마에서 이제 또 나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사실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다 이제 뭐 지금 막 20대 이런 애들은 사실 아놀드가 출연한 영화가 이제 다크페이트가 마지막이었나? 볼 일이 잘 없었죠. 그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진짜 막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더더욱 이제 넷플릭스에서 더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뭐 사실 그리고 이거는 캐릭터들은 다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캐릭터 쇼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진짜로. 사실 그냥 버리는 캐릭터도 잘 없고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그냥 쓱 나왔다가 쟤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뭐지? 막 이런 애들. 아니 역할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소모되는 캐릭터들. 그렇죠. 소모성 캐릭터들. 근데 그런 캐릭터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점들이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다 가족 얘기라는 거. 더더욱이 시트콤 같다는 거. 그런 맞아요. 거에서 시트콤 감성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되게 저는 매우 좋았다는 거.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걸 그렇다고 되게 좋은 드라마다. 김숙불처럼 막 찬양을 할 거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재밌는 드라마였다. 애국심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애국심은 어떤 나라를 향한 애국심인가요? 북쪽 리북입니까? 그건 애당심 아닌가? 붉은
붉은 애국심. 근데 애당심이지. 당이 안 하니까. 네. 그래, 아무튼 이제 보실 분들은 스토리 기대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약간 킬링 타임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희가 오늘 그런 느낌으로 저도 한번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감상은 여기까지. 저도 거의 비슷했어요. 신PD 얘기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그렇죠? 이 드라마 직접 보기 전까지는 진짜 거의 뭐 말씀 계속 하셨던 트루라이즈나 아니면은 나는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같은 컨셉인가 했거든.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같은 그렇죠. 그런 작품들하고 좀 비슷하려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근데 아니면은 옛날에 그런 영화 알아요? 톰 크루즈하고 그 카메론 디아즈 나왔던 영화 나잇 앤 데이라는 나잇 앤 데이 영화가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그게 약간 마찬가지로 톰 크루즈가 요원인데 특수 요원인데 일반인 카메론 디아즈하고 어떻게 하면서 작전 중에 엉키면서 반해가지고 이 여자를 자기가 주위에 맴돌면서 지키는 약간 그런 내용이야. 자기 신분 안 밝히고. 최근에 그거 비슷한 영화가 애플 TV에 보면, 애플 플러스에 보면은 아나 디 아르마스랑 크리스 에반스 나온 고스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네네네. 거의 그러니까 그거는 아나 디 아르마스가 요원이야. 크리스 에반스가 일반인이야. 그렇군요. 네네. 거의 비슷한 이런 게 많네 생각보다. 아마 나잇 앤 데이에서 아마 조금 뭐 컨셉을 차용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것도 조금 약간 좌충우돌 스파이 액션 코미디 영화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좀 떠올렸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코믹한 부분들도 없진 않겠지만 좀 더 첩보 액션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겠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전혀 아니었다. 진짜 아예 아니었다. 아예 아니었다. 아예 아니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작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것들은. 맞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래서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난 진짜 신PD하고 똑같이 생각한 게 이거 거침없이 하이킥 헐리우드 버전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로. 남자 셋 여자 셋 아니고? 남자 셋 여자 셋 뭐 막 약간 헐리우드 버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진짜 그 정도였어요. 근데 왜냐하면 거침없이 하이킥이 보면은 왜 중간중간에 시트콤인데 정말 어이없는 개그 치다가 중간에 갑자기 미스테리한 얘기 한 번씩 약간 하잖아.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이 되게 비슷하더라고 이게 이 드라마가 푸바하고. 그러니까 그러네. 오히려 첩보 액션물이 주가 아니라 시트콤 가족 코미디가 주인데 거기에 약간 중간에 약간 갑자기 느닷없이 진지한 첩보 얘기를 약간 쓱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 향을 첨가한 느낌? 약간 첩보 액션 향 첨가.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관람 포인트를 우리 신PD 얘기대로 진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진지한 첩보 스파이물 기대하고 보시면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히려 가벼운 가족 시트콤 본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 드라마를 나쁘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진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이제 드라마 이렇게 기노업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코미디 이렇게 연기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나름대로 뭐 김수볼님께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조금 메시지라던가 약간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각본의 완성도도 중간중간에 좀 나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좋았고 뭐 개그 요소들도 재밌었는데 막 개그 요소는 우리 신PD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호불호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취향 차이. 미국 유머 씨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봤다. 그랬습니다. 네.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따가.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정말 좀 뭔가를 잘 지켰는 게 뭐랄까요, 이게 사람들을 좀 속이기 쉬운 게 그래서 이 영화가 근데 여기서 액션을 포함한 첩보 내용이 안 빠지느냐 이건 아니에요. 항상 어느 정도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걸고 있죠. 걸치고 있어.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악의 화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끝판대장에 보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로가 성격이 안 바뀌면서 계속해서 핵폭탄을 이용해서 세계를 위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채로 이제 계속 시즌 내내 나오니까. 그렇죠. 이 드라마는 어쨌든 보로를 쳐야 돼. 보로를 맞아요. 쳐야 되는 입장에서 첩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이렇게 침투하고 뭐 빼돌리고 뭐 그러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래도 첩보 영화인 것 같은데 사실은 개그랑 시트콤이나 가족적인 얘기가 더 많으니까는 네네. 아마
첩보물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좀 실망감이 좀 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PD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첩보라고 깔아놨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그 보로를 치는 거는 첩보보다는 그냥 액션의 한 줄기거든. 그렇죠. 만나면 그렇죠. 맞아요. 총 쏘고 막 약간 그런 내용으로 그렇죠. 바뀌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제 뭐 첩보를 너무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게 여기에 왜 첩보가 들어가서 이렇게 줄기를 못 잡지? 뭐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첩보 좀 얘기를 내려놓고 그냥 재밌는 한 편의 시트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새로운 장르의 변주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너무 좋게만 해석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전부 다? 국산이니까 아무래도 좀 뭐 팔이 안 붙는다. 팔이 그 햄버거 쪽으로 굽는다. 많이 굽는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대신에 또 이 드라마에서 저는 되게 좋은 게 이 가족적인 이야기를 좋게만 하기보다는 맞아. 되게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루크의 가족은 파토가 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딸은 거짓말을 일삼고 딸도 남자친구하고 헤어질 것 같고 자기는 맞아요. 이미 가정이 박살났지만은 그렇죠. 부인하고 이혼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상하게 그 교훈적인 메시지가 되게 좀 다 따뜻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좀 다르게 좀 와닿는 게 이제 그 딸인 에마가 이제 그런 뭐랄까 자기 미인계를 활용해가지고 작전을 해야 될 때 했어. 했는데 근데 그거에 가기 전에도 그 이제 미남인 엘던 엘던이 사실 그 자기가 정보를 빼야 되는 사람이 여자 이름이라서 여자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작전에 당당하게 투입이 됐는데 그 꿈돌이 푸 작전 푸베어 그거에 그 약간 야동 장르인데 그 여자들한테서 이렇게 춤춰주고 뭐 약간 그런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저도 전혀 몰랐는데 잘 알고 있군요. 제가 고음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고음을 굉장히 잘 빠져나가는데요. 잘 빠져나가 씨. 뭐 테디베어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곰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드리블이 아주 메시 같습니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네. 수비 벗겨내는 기술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보를 뺏어 먹어야 되는 입장이 이제 그 엘던에서 그 에마로 바뀌면서 이제 화장실에서 통신기를 끄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고 싶지 않으면은 하지 마라. 이 작전을 지원하지 마라. 엘던이. 엘던이. 되게 정신머리 없이 막 그런 작전 가가지고도 여자하고 자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것처럼 막 진짜로 철딱선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죠. 가벼운 사람인 것 같았는데. 맞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이런 작전에 투입되면서 나라를 위해 이런 작전에 투입되면서 사랑이 다 망가진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를 진지하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임스 본드의 가벼운 버전인 거죠. 이 드라마에서. 그죠. 제임스 본드보다 더 가벼워 버리네. 그런 큰일 아니야 그거. 그래도 제임스 본드는 약간 그래도 뭐 약간 그 싸움도 잘하고 뭐 이게 필살기가 있잖아. 근데 그렇죠. 얘는 그런 것도 잘 없어 보이니까 여기서는 조연 그렇죠. 캐릭터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좀 약간 놀랐었어요. 맞아요. 캐릭터 너무 다른 거야. 드라마 방향도 너무 갑자기 달라지고. 맞아요. 그럼 굳이 네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마는 그 정보를 빼왔고 그리고 되게 이 영화에 보면 약간 그러겠죠. 항상 그 제트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 약간 생각하는 의자처럼 저 구석에 있잖아요. 자기 혼자 생각해야 되는 의자가 있잖아요. 좌석이. 맞아요. 네. 그쪽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와서 달래줘 항상. 항상 달래주는데 그때도 이제 자기 딸을 달래주려고 루크가 왔는데 그 루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도 이런 작전에 투입되면서 뭐 많은 여성과 관계를 가졌지만은 자기는 한 번도 너의 엄마를 안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너는 지금도 네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맞아. 아빠가 그런 얘기 할 때는 정말로 거기서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드라마 자체도. 맞아. 네. 그 전까지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볍게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보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메시지도 꽤 힘을 많이 주는구나라는 맞아. 있었어요. 네. 메시지가 너무 확고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 입장이다. 이거를 그렇게 그 8편 내내 보여준다. 근데 그 가족 입장에다가 좋은
상황에서만 그런 걸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지.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죠? 그리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거를 교과서적으로 메시지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선택이 또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 각본의 깊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저도 좀 많이 들었던 게 전체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장난스럽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시트콤식 전개예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뭐 전체 드라마의 어떤 캐릭터 간의 관계나 이야기 전개도 그렇게 새롭거나 신선하진 않고, 심지어 뭐 앞에서도 뭐 신PD가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첩보물인데 뭐 첩보라든가 작전의 뭐 개연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수준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야, 씨발, 기차 자기 보상 열차인데 그거를 뜨겁게 만들어야 속도가 준다. 거기다 핵 폐기물을 쳐넣을 생각을 하잖아.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미친놈들이야, 그냥. 뭐 과학 뭐 몇 점 맞았는데요, 수능 때? 모르겠어. 핵 폐기물이 짜져 있어 이 새끼야. 뭐 과학도 빠한 게 뭘 새끼. 네가 뭐 맞다 틀리다 계산하고. 죄송합니다. 뜨거운 게 맞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용암보다 뜨겁겠지, 씨발. 뜨겁지. 어쨌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이야기 자체도 되게 신선하거나 뭐 반전이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실 전체적으로. 맞아요. 플롯이. 그런데 뭐 가족에게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던 특수요원이 위기에 빠지고 우당탕탕 짱구의 하루 뭐 이런 거는 되게 어디서 많이 볼 법한 그죠? 스토리잖아, 스토리 자체도. 근데 중간중간 인물들이 고민하는 문제나 뭐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딪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들이 꽤 묵직하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이 드라마에서. 뭐 가족과 일 중에서 선택하는 문제, 뭐 되게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문제다, 신선한 고민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죠.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한 뭐 중심을 잡는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뭐 우리 김수폴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막 일 때문에 진짜 잠자리를 해서 유혹을 해야 된다든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의 안전과 정의 그리고 인권 사이에서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뭐 중간에 막 고문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잖아. 근데 고문을 하자 막 이런 것도 막 서로 의견이 갈리고 이런 것들. 근데 그거 결론은 고문을 했어야 된다잖아. 아니 뭐 그렇게 단순하게 한 번은 고민을 했다 이거지. 고민했고 다른 고문하는 게 맞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도 막 하고 그렇게 조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흘러가죠. 그렇습니다. 그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다소 뻔한 고민이나 질문들이긴 하지만 질문 자체들도 근데 아빠가 CIA 요원이었다는 걸 숨겨왔다는 뭐 설정이라든가 딸이 또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빠도 모르는 사이에 또 CIA 들어와가지고 이게 에이스였어. 자기가 에이스로 활동하고 있었어. 이런 어떤 신박한 설정들이 더해지니까 거기에 굉장히 드라마가 고민들이나 질문들도 신선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 그렇죠. 이야기의 몰입력도 굉장히 시청자들이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또 좀 약간 좋았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루크는 가정이 자기가 CIA 요원으로서 박살이 났지만은 네네. 근데 사실 에마도 남친하고 위기를 맞고 있죠. 그렇죠. 에마도. 근데 에마는 아빠한테 도전하면서 아니야 나는 내 남친을 지킬 거야지만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잘 안 되면서 속상해야 하는 딸을 또 안 올 루크가 또 다독이잖아. 맞아요. 좀 묘해. 잘 되도록 계속 응원하고 처음에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그 그렇죠. 카터 남자친구를 막 샌님 같고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고 자기 딸이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보면 자기 말씀하신 대로 에마의 어떤 정상적인 가정생활 삶 이런 거를 위해서 응원하잖아. 그 둘 사이를. 그렇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소한 장치들을 깔아놓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변수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나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드라마가. 각본이 조금 훌륭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CIA에서 상담가를 붙여줬잖아. 닥터페퍼. 닥터페퍼. 파이퍼라고 끝까지 얘기하는데. 닥터페퍼. 먹이는 데는 진짜 진심인 분야야. 먹이는 데 절대 말 안 들어. 절대 말 안 들어. 파이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오케이, 닥터페퍼 하면서.
근데 그 상담사가 사용했던 자석조끼 있죠. 그쵸. 그러니까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약간 가까워질 수 없게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못 끌어안도록 만들다가 서로 멀어지려고 하면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붙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상담에 이용했던 조끼였는데 그런 자석조끼라든가 아니면은 도박판에 그 참석자 부부들을 잡아두려고 하는 작전 중에 보면은 에마가 풍선을 들고 들어가요. 아, 그쵸. 그 풍선이라든가 아니면 에마가 작전 중에 카트한테 선물해주려고 사온 그 도료라고 해야 되나? 물감. 있죠. 물감. 가구에 칠하는 문제. 물감. 그 물감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그 드라마 극초반에 시작 에피소드에 나왔던 그 다이아몬드 있죠. 루크가. 소녀 주려고 그 꿈쳐가지고 소녀한테 하나 선물로 갖다 줬거든. 그 다이아몬드를. 초반에.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이 시간적인 텀을 떠나가지고 아주 사소하거나 되게 개구 요소적인 뭐 것처럼 스치듯이 활용했던 요소들을 짧게는 그 에피소드들 뒷부분에 혹은 한참 지나서 그렇죠. 후반부 이야기에 중요한 순간에 다시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의 어떤 전환점으로 전환점의 장치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훌륭했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거 보면은 자석조끼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 중에 이제 그 기차 바깥에 매달려가지고 작전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제 아빠가 자석조끼를 입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동해주는 요소로 활용하는 것도 좋았고 도박판에 그 참석자들 부부 잡아두려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풍선 이제 약간 뭐 택배기사 비슷하게 그죠? 맞아요, 풍선 들고 들어갔는데 그 풍선 이제 놓쳤는데 그냥 천장에 올라가 있었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조명 샹들리에 열기 때문에 풍선 터지면서 총소리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그 인질로 잡고 있던 부부 도망치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들 별로 생각지 않았던 요소들을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되게 활용을 잘하더라고. 장치들을 그런 부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그런 부분에서 각본의 완성도가 되게 높다라는 느낌이 중간중간에 드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네네. 저도 이제 스토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지겹긴 한데 이제 헐리우드에서 조금 지겹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래. 이제 루크랑 엠마가 이제 주된 얘기긴 하지만 초반부터 이제 루크 아들 레미가 계속 그러잖아. 자기 어플 만드는데 투자하시라고 계속 그러잖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봉삼 씨가 얘기했던 거라고 마찬가지. 마지막 결국 그 어플을 가지고 이제 그 장비 그거 모델을 알아내가지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레미한테 이제 투자를 해주잖아. 진짜. 인정하게 관계가 회복되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큰 줄기로 보면 그러니까 자식의 가능성을 못 믿다가 이제 결국 믿게 된 아버지 얘기란 말이죠. 큰 줄기는. 맞아요. 엠마는 뭐 당연히 그런 거야. 엠마는 원래 되게 뛰어난 요원인데 오히려 얘랑 붙으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막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성장했다고 하긴 좀 그러네. 둘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내가 왜냐면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 내가 CIA 국장 그 이제 흑인 여성분 도트 있잖아. 내가 같으면 이 새끼들을 암살했다. 내가 같으면 이 새끼들을 암살했다. 아니 왜냐면 이거 좀 실수가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하면은 둘이서 막 싸우다가 그거 뭐였지? 원자로 탈취당하고 원자로 강도당하고 그 자동차 팸 그 새끼는 또 혼자 약에 취해 있다가 전술 차량 날려먹잖아요. 바주카포. 그치. 그딴 그리고 아까 뭐 말했다시피 이제 인질로 거기 이제 노부부 잡아놨는데 풍선 소리 듣고 이러다가 놓쳐가지고 갇히고 이제 거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내 같으면은 이 새끼들 자르는 거 이전에 죽였어야 돼 내가 보기에. 국가 기밀 유출 이런 거를 이미 암살을 했어야 돼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말했던 대로 저는 이게 첩보 작전을 실행하는 첩보 작전들은 약간 얼렁뚱땅이야. 그러니까. 얼렁뚱땅이야. 얼렁뚱땅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가족 얘기의 진심인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 얘기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루크가 이제 자기 이제 떠나버린 전처가 이제 남자친구도 있잖아. 맞아요. 결국은 섹스로 휘어잡는다는 거. 짐 기구에 섹스. 짐 잭스. 그렇지 그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헬스 잭스. 예스. 근데 왜 옷을 입고 하는 거야? 그런 점들이 좋았다. 스토리가. 그래서 오히려 첩보물의 완성도는 별로지만 가족 얘기로서는 굉장히 이제 복선도 진짜 말했다시피 잘 깔아놨고 그것도 회수하는 것도 좋았고 저는 다음 시즌 뭐 요렇게 이제 왜냐하면 또 마지막에 뭐
반전 아닌 반전 같은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이제 맞죠. 첩자의 그 이제 정체가 밝혀지면서 이제 다음 네네. 시즌을 예고를 하는데 맞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좋아서 시즌 2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반전 좀 뻔하긴 했지만은. 아니 저는 뭐 말씀하신 그 운동기구에서 짐 잭스 Yes, sir. 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 내 머리 위쪽 하늘에 신PD가 흐뭇하게 그거면 된 거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쵸. 바깥 창문 왼쪽에 창문이 있거든요. 창문 밖에 하늘 위에서 신PD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아까 광고 멘트 같은 거 있잖아. 그 나이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 아니 아놀드 옹의 배드 씬들이 이 드라마 전체 아놀드 옹의 액션 씬보다 더 격렬하게 느껴지는 착각이었나요? 아니요. 인정합니다. 나만의 착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오히려 액션 씬들보다 아놀드 옹의 배드 씬이 더 수준이 높았다. 완성도가 높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니 솔직히 나이가 나이이신지라 아놀드 옹의 액션이 이번 드라마에서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청소한 게 다였어요. 그리고 나 이번 드라마 보면서 느낀 게 이 형 연기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라고 생각을 했었어.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게, 나이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든 게 이게 결국에 아놀드 옹을 위해서 제한적인 액션 시퀀스를 설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많았어. 연출들이. 그죠? 그런 부분이 눈에 거슬리는 장면도 몇 장면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첩보물로서의 어떻게 보면 색깔도 강하지 않아서 이제 기대했던 시청자들이 당황한 것도 있었겠지만 액션 뭐 시퀀스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도 엉성한 부분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 시트콤이라고 생각하면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액션 첩보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야 라고 약간 뻥지게 되는 어떤 수준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뭐 연세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해, 머리로는. 우리가 가능한데,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그래도 액션이 이게 되나? 이래가 되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이 그래서 1편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그 소방차 이렇게 타고 가는 장면에서, 저기 이제 카트가 그러잖아. 그래서, 뭐 70세 남성이 이 정도 속도를 뛸 수 없으니까 소방차를 탄 거겠지. 뭐 이런 친절하게 설명해. 그래. 맞습니다. 미리 깔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 대역 쓴 거 같은 게 티나는 장면들도 있었어. 그 신체 사이즈가 달라. 보면 그 옹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등발. 그리고 뒤통수 이렇게 찍혀있는데 머리 색깔이 아예 다른 것 같던데, 나는 그래가지고 옛날 터미네이터 생각도 좀 나더라. 나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간 이거 터미네이터 약간 패러디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렇게까지? 터미네이터 그 오게티 장면 이런 것들 TV 옛날에 방송 많이 해줬잖아. 알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장면에서 그 터미네이터하고 얼굴 다르고 머리 색깔 다르고 대역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그거 오마주인가? 일부러 더 머리 색깔 틀린 배우를 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머리색 같은 건 되게 티나는 거라. 티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시트콤이라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런 것들도 재밌더라고. 나는 오히려 뭔지 알죠? 대역 티나는 부분도 재밌었어. 그랬습니다. 네네. 엉성한 맛이 있었어요. 보면서. 네. 그러면서 이게 참 웃긴 게 이 루크는 1화부터 8화까지 내내 이제 뭐랄까 전 와이프한테 텔리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삐끗나는다 그래야 되나? 이제 어긋나는 게 있는데 그런 어긋나는 장면들이 좀 되게 뭐랄까요? 그러지 말 것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을 써가지고 뭔가 좀 결과가 좀 개그로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 전 와이프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걸 베니한테 이제 첩보 수사를 맡기잖아요. 도청을 맡겨가지고 베리한테 베리한테 도청을 맡겼는데 그래가지고 열차 자기보상 열차 사건 때 이제 밸브를 열어가지고 정확하게 밸브를 열면은 열차를 멈출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베니한테 도청을 맡겨놨더니 비아그라를 4개를 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4개를 밸브를 열잖아. 잘못 들어가지고. What for? 막 이러니까 4개 열라고 그러면서 4개 열어가지고 4개 옆에서 이 새끼들 암살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무슨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거는 저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루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루크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는 그거를 다시 엿듣고 있던 그 루하고 엘던 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돈이 미쳤나 오늘 몇 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사람은 다른데 다 이게 루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참 그 재밌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 때문에 뭔가를 자꾸 저지르고 있는데 이게 자꾸 빠그러지는 거야. 그래서 막 그 배도 자기가 사잖아. 보트 가지고 10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드라마 내내. 그러니까 이거를 사서 내가 그 텔리를 내가 뺏어올 거라고. 이 배를 타고. 맞아요. 이게 이 배 이름이 텔리 호다 그러는데 호가 좋은 뜻이 아니죠. 그 영어 그 슬랭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지. 근데 지들끼리 막 그건 좀 그러길래 우리는 뭔 뜻인지 모르잖아, 사실 한국인이. 그러니까 근데 뭐 또 걔네가 설명을 해주면 김숯불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존나 재밌는 거야 이거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이거를 텔리호라고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옆에는 배에다 페인트로 텔리호라고 적어놨는데 나쁜 뜻인 거 알고 그 지우는 장면 나오잖아. 배 옆에. 그렇죠. 그리고 이 드라마 보면 계속 이제 루크가 이상한 말 겁나 많이 하잖아. 맞아요. 카큘레이트라고 해서 오쟁이지다라는 말이 나 그래서 이게 카큘레이트 그거 뭐지 그래서 쳐봤는데 진짜 오쟁이지다라는 뜻이더라고. 그게 그게 무슨 무슨 분류해가지고 분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하여튼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계속 카큘레이트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매치되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미국 놈들만 재밌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오쟁이지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쓰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그런 거였겠지. 좀 예를 들면 우리 시트콤으로 생각하면 뭐 어르신들이 헐 대박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뭐 그러고 뭐 그런 느낌 아닐까 하는 약간 생각이 드는 거지.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순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환승연애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지. 아니 지금 자네 지금 나를 두고 환승연애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 젊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뭐든지 사랑을 위해서인데 하는지 결과론적으로 너무 과격하게 돌아와. 이상하게 막 돌아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참 재밌었어요 보면서. 맞습니다. 뭔들 안 재밌겠어요. 근데 뭐랄까 이게 그런 캐릭터들이 다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픔도 좀 빨리 털면서 반대로 또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뭐랄까요. 항상 그 루크가 못마땅해했던 그 카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마음을 굉장히 잘 읽잖아요. 맞아요.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네. 그래서 몸이 아픈 로미도 잘 재우고 그다음에 뭐 그 쓸데없다고 골수이식 할 때 쓸데없는 짓 했다고 목마 만들어준 거. 또 사실은 맞아. 난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로미가 너무 좋아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다 정말 능력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 나사가 빠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다 능력자였던 거야. 맞아요. 자기 아들도 그렇고. 와이프 남자친구는 별 능력 없는 것 같은데 뭘까? 그건 능력 없어. 고의적인가? 거기는 근데 약간 좀 소비됐다고 생각해야 할 게 뭐랄까 그 루크의 그런 순수함과 그다음 루크에 대한 그런 텔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도니는 시즌 1에는 재미도 없고 그다음 좀 뭐랄까 뭐 사랑도 그렇게 깊지 않고 할까 그런 사람으로 보인 거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드라마 보면서 딱 그거였어. 되게 또 이거 약간 딱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잖아. LGBT도 이렇게 레즈비언도 들어가 있고 흑인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아놀드는 마초 그 자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초의 상징 같은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딸내미 남자친구로 처음에 인정을 안 해주다가 인정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배에서 이제 막 그 전에 이제 프로포즈를 했잖아, 엠마한테. 근데 엠마가 원래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그 프로포즈 받고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야. 배에 불러가지고 내 허락도 안 받고 지금 프로포즈 했냐고 막. 허락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마초적이라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은 그 남자친구가 원래 되게 쫄보 같아서 죄송해요 이럴 것 같은데 허락 안 하셔도 저는 할 거라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쓱 보다가 그건 뭐 마음에 드네 뭐 이런 식으로 쓱 넘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좀 마초적인데 요새 또 PC의 태세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안 중요한데 중요해 보이는 역할에 흑인을 넣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여기 지금 CIA 지부의 국장이 있잖아요. 지부장 네네.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아만다 월러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되게 안 중요하지만 중요해 보이는 역할이야. 그런 거 있잖아. 어렵네. 그래서 딱 넣어놓는 거야. 거기 하나 이렇게. 그 심지어 볼에 이제 그 칼자국도 안 하고.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도 하죠. 결국에 아까 했던 것처럼 조금 이 드라마에서 고문을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자기가 이제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깊게 배었던 건데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여기 드라마에서 보면 루크한테만 그런 얘기를 딱 하잖아. 근데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루크가 딱 얘기하고 결국에는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인 부탁을 좀 하려고 할 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인연으로 약간 부탁을 하게 되는 거지. 약간 아니,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지. 나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거기 서로 비밀이 1대1이 이제 자기 이제 고문당했던 거 얘기 안 하는 거야. 루크가 이제 사람 납치해서 골수 뽑은 거랑 이게 CIA 자원을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써 이 새끼들은. 도청도 하고 암살해야 돼 이거는. 싫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아니 뭐 이거 시트콤이니까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캐릭터들이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씩 있다 그랬잖아. 그와 반대로 직업적으로 무능하다는 생각들 한 게 닥터 페퍼도 그렇고 약간 너도한 맛도 있지. 그러니까 닥터 페퍼부터 해가지고 닥터 페퍼도 초반에는 얘네 둘이를 결국 어떻게 좋아지게 못 만들잖아. 그렇죠. 계속 맞습니다. 뭐 그 자석옷은 뭐 한번 작전에는 도움이 됐지만 뭐 둘이 사이가 계속 나쁘고 그리고 그렇죠. 인형극 둘이 뭐 중간에 인형극도 하는데 씨발 그것도 소용이 없어 결국은 둘이. 그래. 결국은 정작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인형 들고 막 상담 받고 그러니까 루하고 엘던이 와가지고 서로 엘던이 그 루크 인형 들고 루가 그 에마 인형 들고 둘이서 막 에마 입장에서 얘기하고 루크 입장에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능력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면들에서 이제 직업적으로 CIA라는 직업적으로는 사실 진지하게 보면 진짜 용납 못할 애들이잖아 정말. 그렇죠. 아까 제가 그렇죠. 그 집단에서는 그거를 냅두고 계속 뭉개고 넘어가는 이 지부장 얘도 무능하고 그냥 다 무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 그 CPD가 PC적인 것도 되게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것도 정면 타파해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잘 깨부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상하고 그러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초적이다 그러는 게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아놀드는 평생을 마초로 살았잖아요. 헐리우드에서. 그렇죠. 맞아요. 헐리우드에서 마초로 살고 막 그랬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 에마하고 루크가 인형극 할 때 자기 각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루크 인형이 약간 뭐랄까 아놀드를 스스로 조롱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희화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초 캐릭터를 여기서 이겨줄 사람이 없잖아. 힘이나 능력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인형 자체가 아놀드를 희화한다 좀 웃긴다. 약간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막 그러잖아 자기가 이 사람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원래 진짜도. 오스트리아. 진짜 오스트리아니까 그 인형도 가지고 놀면서 발음도 턱 이렇게 빼가지고 I'm from 오스트리아 이러면서 막 일부러 막 놀리잖아요. 나는 근육맨이지롱 막 이러면서 I'm a muscle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놀리고 그러는 게 야 참 돌려가게도 참 재밌게 돌려간다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 아니 그냥 여담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투 따라하고 했다는데 여기서 되게 아놀드 말투가 그러니까 김숙불이 계속 아놀드 웃기다고 하는 게 이런 몸에서 나오는 두남도 있지만 말투도 되게 엠마 계속 맞아요. 엠마 딱 두 가지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것도 솔직히 자기가 억양을 바꾸려고 연기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일부러 더 그렇게 한 것 같아 이 드라마에서. 그죠? 일부러 이 드라마 이 사람 출신이 오스트리아인 걸 밝혔으니까 일부러 막 그렇게 오스트리아 오리지널 원래 발음으로 살려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캐릭터를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마치 아들 같았던 이런 저기는 보로는 범죄자가 되고. 그렇죠. 맞아요. 자기를 크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미워하면서 성장했던 자기 진짜 딸은
자기와 같은 요원이 됐다라는 설정. 아하. 이런 건 굉장히 좋더라고. 그죠? 이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대비되는 그런 캐릭터 설정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자기 진짜 정체를 알고 나서는 또 자기를 존경하던 아들 같던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딸은 처음에는 뭐 또 더 다투고 막 아웅다웅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점점 아빠를 이해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이게 딸과 보로의 캐릭터를 대칭으로 설계한 부분이 굉장히 또 좋았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두 사람만 대칭이 아니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연기한 루크까지 삼각구도로 설정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루크도 남자고 이제 보로도 남자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딸하고는 둘 다 CIA 요원이라는, 약간 이런 공통점, 그리고 결국에는 이중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뭐 딸하고 이제 보로하고는 결국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죠? 어떻게 보면 루크의 뭐 자식 같은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을 또 공유하고 이렇게 약간 약간 이 삼각구도로 이렇게 캐릭터를 설계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드라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소한 이야기를 진행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설계가 굉장히 치밀하게 잘 돼 있으니까 공감이 많이 가는 거야. 별거 아닌 이야기에도. 뭔지 알죠? 그러니까 딸이 계속 아빠하고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너무 알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딸이 아빠가 살아왔던 인생은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 여기 드라마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빠를 미워했던 마음이 자기가 이제 약간 면목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자기가 또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은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거를 또 너무 공감이 가고, 그 마찬가지로 이제 보로도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이제 아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와닿고, 또 이제 에마와 보로 사이에서 뭐 느끼는 감정들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보로는 자기 아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에마도 자기를 속였는데 그 에마의 진짜 아빠래, 이 보로가. 그러면 미칠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그죠? 너무 공감이 잘 가는 거야. 약간 그래, 나는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서로 미러링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서로 뭐 이렇게 둘이었고도 미러링이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둘이었고도 미러링이 되고 하는 게 참 구도를 잘 짜놓긴 했어요. 삼각구도. 그런 거에다가 아빠와 딸, 뭐 아빠와의 아들 관계, 이런 거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녹여낸 것도 되게 영리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사가 하나인데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다는 거는 되게 신기했는 게 그런 거지. 막 딸이 자꾸 자기 탓만, 그러니까 루크 탓만 하면서 자기 과거를 좀 부정하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카트랑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빠 탓이다. 근데 루크가 내 탓만 그만하라고.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카터는 너한테 과분하다고. 그런 얘기였는데 그 대사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자기가 텔리한테 다시 이별을 고하잖아요. 미안해 텔리, 당신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서 또 뭐랄까 보로하고 마지막에 에마가 둘이 남겨졌을 때 너도 지금 남 탓만 계속하면서 네가 이렇게 된 거를 다 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 같은 악당갱이 된 게 다 우리 아빠 때문이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피노스 때문이냐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 남 탓만 하고 네 탓이라도 좀 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대사 하나가 서로한테 다 도는 거잖아. 맞아, 돌고 도는 거야. 계속 똑같은 대사인데 돌고 도는 거야, 계속. 그렇죠. 근데 그 대사를 뱉으면서 서로 다 좀 약간씩 또 성장을 하기는 해, 이상하게. 그러고 찔려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게 느껴지잖아, 우리가 보는 시청자들이. 그죠? 네,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그런 관계들 보면. 맞습니다. 마치 그런 어떻게 보면 캐릭터 간의 균형감, 이런 트리니티라고 하죠, 삼각구도. 약간 이런 느낌이 마치 후리자와 베지터, 카카로트 같은 완벽한 캐릭터 빌드업이었다. 그렇구나. 완벽 그 자체네. 뭘 설명할지. 후리자 입장에서는 후리자 자기 자신이 루크인 거야. 그리고 베지터가 M하고 카카로트가 보로인 거지. 보로지. 불편하네요. 아니 여기 드래곤볼에서 후리자가 악당이지만 후리자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 악당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생명을 위협하잖아. 자기가 지금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자기 부하 베지터는 이제 에마고, 근데 에마는 결국에 흑성 베지터가 망한 거에 대해서 이제 후리자를 계속 원망하잖아. 그렇죠. 내 별을 내 아버지의 원수. 맞네, 아버지의 원수네, 맞네. 그런 식으로 계속 원망하잖아.
그러면서 또 베지터하고 이제 카카로트는 서로 이제 아웅다웅하면서 또 후리자는 서로 못 죽여서 한다. 완벽한데 이 정도면은. 죄송합니다. 개소리였고요. 이런 캐릭터를 포함해서 각본이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네네. 네, 맞습니다. 아유, 그러면서 좀 뭐랄까요, 좀 감동적인 거 좀 그런 것도 되게 있긴 했었어요. 뭐 약간 좀 살짝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맞아요. 나는 그거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 장면 중에는 이제 엄마가 좀 홧김에 이제 도니한테 결혼을 하자 그랬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근데 그 과정도 되게 웃긴 게 자기가 이제 루크한테 차여가지고 혼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이제 에마의 남자친구인 카터가 와가지고 에마의 물건을 다 정리하잖아요. 다 정리하면서 왜 그렇게 됐냐니까 헤어졌다 그러니까 일로 와서 한잔 해라 그러면서 술 주는데 자기가 찼다고 그러니까 you need double 그러면서 더블로 주면서 마셔라고 그러면서 이 서로 공감대가 거기도 생기잖아. 맞지? 맨날 일하러 간다고 갑자기 사라지고 약속을 바꾸고 막 그러면서 서로가 거기서 또 공감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이 브루노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토니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약간 홧김에 결혼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였죠. 이제 엄마가 그 드레스를 입고 준비를 하면서 도니가 와서 썰렁한 얘기를 했을 때 억지로 웃는 그 얼굴을 보면서 어색한 얼굴. 이 결혼이 진짠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와서 좀 말려주든지 개판을 좀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와중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 루크가 가잖아요. 맞죠. 가서 왔는데 좀 질질 짜고 매달린다기보다 축하하러 왔다는 것보다 되게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축하하러 왔는데 그 축하하러 온 그 과정이 완벽한 거야. 텔리가 가장 좋아하는 데이지꽃. 데이지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 제일 좋은 거 슈퍼마켓에서 제일 좋은 거. 이것도 농담이잖아. 그렇죠. 자기가 오다 주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거기다가 김숯불 저전도 공감이면 전 여친 결혼식 한번 가본 거 아니야? 이 정도 공감하려면은 공감의 몰입도가 다른데 이거 지금. 아니 평소에 배우들 얼굴도 잘 못 알아보고 뭐 안면 인식 장애 있고 친구들 마음도 몰라고 사이코패스면서 미국 배우 그 마음 어떻게 그렇게 잘 공감합니까? 사이코패스 이건 진짜 결혼식 가봤는 것 같은데 전 여친 결혼식. 이러지 마세요. 결혼한 지 4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약간 그런 것이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농담을 해가지고 또 와이프를 깔깔 웃어 넘기잖아. 맞아요. 까르륵 하더라. 에마 말에 의하면은 약 5분 전에 2분 전에 겠나 5분 전에 정말로 결혼할 남자의 농담에 썩소를 날렸는데 몇 분 안 지나가지고 아빠 말에 진짜로 박장대소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에마가 그렇죠. 그러면서도 저는 여기서 또 이제 아놀드 자체를 또 잘 피한 게 엄마가 아직 오스트리아 이디어트를 좋아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 모습을 좋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엄마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빠밖에 없다.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해. 최악의 슬픔을 줄 수 있는 것도 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드라마 내내 봤을 때 이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루크도 사람들이 많이 꾸짖어. 그만 좀 따라다니고 놓아주라고. 그러니까 마치 고등학교 학생인 것처럼 짝사랑하는 남자애처럼 왜 그렇게 질질 쫓아다니냐면서. 그러니까. 딸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신 PD 새벽에 전화하면 아직도 후다닥 받습니다. 잔이 앉았어. 난 잠이 없는데. 나는 너와 헤어진 이후로 잠이 없는 남자가 되었어. 정확하게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뭐죠? 질척거린다 그러지. 여기도 루크도 겁나 질척거리잖아. 계속 질척 완전 잠이 뭔데? 난 니하고 헤어지고 나서 잠을 모르는 남자가 되었어. 심지어 이 상대방 도청도 하잖아. 이 새끼 도청 깜짝하고 이 새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 있어서 루크도 깨달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는 텔리 행복이야. 텔리 행복인데 맞아요. 그 텔리 행복이 자기가 아니라 남이 채워줘도 텔리가 행복하면 괜찮은 거야. 이제 마지막에 와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제 자기가 뜨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사랑했던 첫 순간부터 내가 원했던 거는 너희 엄마의 행복뿐이었는데 이제서야 진짜로 너희 엄마의 행복을 내가 빌어줄 수 있게 됐다. 그 방법이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도니와 결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네.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그게
아, 그러면 안 되면서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니야. 근데 그래놓고 결국 마지막 결혼 파토대로 들어가는 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잖아.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나는 웃긴 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와이프 결혼식이잖아. 그러니까 전 와이프의 결혼식인데 이게 제가 시트콤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미국 네네. 시트콤. 미국 시트콤에 무조건 결혼 파토 내는 장면이 한 번씩 꼭 나와요. 아, 그렇군요. 클리셰죠. 거의 뭐, 예, 꼭 나와. 왜냐면. 섹스 앤 더 시티에도 나오고. 프렌즈에도 보면, 프렌즈 처음에 보면은, 파토 그렇죠. 나면서 시작을 해. 아하, 네네. 그리고, 하와이 매트 요머들도 보면은, 주인공 테드가 결혼식에서 버림받고, 자기가 결혼식에서 도망가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야. 저 그러니까, 하와이 매트 요머더, 저 시트콤도 거의 눈물을 마시는 새 수준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 시트콤은 솔직히. 맞아. 너의 엄마를 떠듬떠듬 만났던. 나에 대해서. 엄마 만난 얘기를 10년 동안 하는. 너희 엄마를 가끔 만났던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너희 엄마를 어떻게 떠듬떠듬 만났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결혼식 장면 보면서 이게 100% 진짜로 시트콤이구나라고 느꼈어. 왜냐면 결혼 파토 장면이 나오면 무조건 시트콤이거든. 어쩔 수 없어. 흔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는 뭐 엠마가 결국은 막 지랄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또 아빠를 부추긴 것도 엠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이 가족이라는 참 굴레가 참 기구하구나라는 생각을 결국 마지막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정들도 되게 잘 와닿았어요. 그 공감이 많이 갔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부부는 또 뭐 갈라서는 남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이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잖아 솔직히. 그렇죠. 막 다투다가도 또 막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용서해주고 싶은 감정이 있다가도 또 용서해주기 싫고 막 뒤돌아서 막 미안한 것 같고 후회하고 이런 감정들이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와닿았어. 그게 공감이 많이 됐어. 네네. 아니 그리고 나는 마지막 장면에 그 결혼 장면이 또 좀 다르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보로 때문에 이제 파토가 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보로는 잘못되긴 했지만 루크의 어떻게 보면은 배다른 아들이란 말이지. 맞죠. 그렇죠. 아빠의 결혼 생활을 이어주기 위해서 난 그래서 들어와서 보로 결국에는 그 남자친구를 죽일 줄 알았어 걔가. 죽일 줄 알았어. 와이프 남자친구를 죽일 줄 알았어. 그러고 본인도 장렬하게 가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이제 아빠를 이어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했어 마지막에. 은인이네. 의도는 나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빠에게 도움되는 행위를 하고 장렬하게 숨질 것이다라는 생각. 교회 지붕에 보로의 웃는 얼굴 이렇게 십자가 너머로 푸른 하늘에 보로로 웃으면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면서 총 한 발 이런 것밖에 없다. 4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 가능성. 다시 이어질 가능성. 내가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 거의 아이언맨급이지 그러면. 마지막에 난 러브 메신저다. I am Jupiter. 잘해. 그렇군요. 개뻘소리 진짜. 어둠의 큐피트. 그 마지막 장면, 진짜로 그렇게 전개될 줄 알았거든, 왠지. 근데 좀 그런 건 아니라서, 좀, 끝까지 그 남자친구가 살아있는 게 조금 하죠. 나는 왜냐면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생각도 했어. 이제, 마지막에 첩자가 있다는 언급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러시아에 그 약간 심어놓은 애가 있다. 혹시 그 남자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엠마의 남자친구든 엄마의 남자친구든 둘 중 하나가 약간, 그러니까, 이 가족에 붙어 있으면서 뭔가 이거를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나? 나는 그 반전 나오기 전부터 드라마 보는 내내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일부러 덜렁일 것이다. 한 명은 너무 덜렁이고, 한 명은 너무 뭔가 좀 계산적이고 음습한 느낌 아니에요? 그 에마 남자친구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너무 전형적으로 에마 남자친구가 스파이면, 너무 뻔하다는 생각을 할 뻔했거든. 너무 뻔하긴 해. 너무 뻔하긴 해. 너무 뻔하긴 해. 왜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마의 마음을 충족 못 시켜주는 거에 비해서 에마 주변 사람들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지 알지. 너무 분석적이야. 뭔지 알지. 하지만 섬세한 남자였을 뿐이고. 막 약간 그런 느낌. 서윗가였을 뿐이다. 서파인 줄 알았는데 서윗가야. 많이 서파이. 죄송한데 대구 출신이에요?
발음이 왜 그래? 사투리 써는 줄 알았네. 서쪽에서 온 서파이야? 많이 서파이네. 서쪽에 중국이네. 네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 장면 뭐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좀 얘기해보자면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로미가 아프잖아, 중간에 아프잖아. 아픈데 그 남친이 목마를 만들고 있잖아. 그렇죠. 카터가 그 에마 남친이 카터가 목마를 만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현장에서나 사생활에서나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에마한테 많이 주던 동료 이제 엘던이 이제 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까워지게 되죠, 에마하고. 그러면서 덕분에 동료한테 흔들리죠, 에마가 좀 흔들려가지고. 그렇죠. 뭐 약간 이렇게 결국에는 키스까지 하게 되는 키스 주차장 키스 파킹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애정 문제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가 미워했던 아버지가 겪었을 것 같은 똑같은 어떤 고민이나 갈등에 빠진 모습을 통해 가지고 에마가 계속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자기가 CIA 그렇죠.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말로는 쉽게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 저렇게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막 나중에 돼서 막 많이 하지만 모든 일들이 약간 본인이 겪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맞다 안 맞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론은 다르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인생은 실전이다 전만아. 인생은 실전이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거의 같은 고민으로 긴 시간 홀로 싸웠을 선임 요원이자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루크의 입장도 간접 체험하게 되는 시청자들도 그죠. 그런 느낌도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재밌는 부분이 그렇게 자기가 걸어왔을 것 같은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자신의 딸인데 선임 요원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에마를 바라보는 어떤 감정이 루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바람둥이 같은 엘던과의 사이를 허락하지 못하는 어떤 쉽게 허락하지를 않는 거야 계속. 그렇지. 나는 그 루크의 어떤 행동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더 재밌더라고. 뭔지 알죠? 그게 인간이죠. 그것이 인간이지. 그것이 사람이야. 그게 사람다운 거야. 이게 되게 사람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사실 루크는 이 CIA 안에서는 되게 막 전설적인 인물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고 이런데 그 안에서 자기 딸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전혀 그러니까 요원으로서 이렇게 막 조언을 주던 거 하고 뭔지 알지? 막 앞에서는 막 왜 막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욕을 했어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 막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작전이었을 뿐이고 너는 바람핀 게 아니다. 뭐 이런 조언을 해주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해서 더 사랑을 이 엘던한테 느끼는 건데 에마가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죽어도 용납이 안 돼. 그런 부분들도 이 황된 드라마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더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어서 더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 되게 연출도 재밌는 게 뭐냐면 로미가 결국에는 그 병원 주차장에서 그 엘던하고 에마가 순간적으로 끌림에 의해서 그 입맞춤을 하고 병실로 올라가게 되죠. 로미 그 병문안 가던 나 거기서 할 줄 알아.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할 줄 알아. 아깝다. 그만하세요. 그만. 그러고 입맞춤 후에 병실로 올라가는데 마침 그 남친이 목마를 가져왔잖아. 아까 우리 김수벌님께서 좀 말씀하신 목마를 가져왔는데 그렇죠. 타이밍이 되게 안 좋게도 그 염료를 막 이후로 의심하면서 막 추궁을 해요, 에마를. 안 그래도 지금 에마가 약간 이 카터한테 마음이 떠날까 말까 하고 있는, 그 타이밍인데, 타이밍이 정말 참 아이고 이 새끼야 눈치도 없지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다 이 새끼야 막 이런 막 내적 비명이 막 절로 나오더라고. 장작을 스스로 태우고 이거 이 못난 놈아 하면서 지금 염료가 중요하나 이 못난 새끼야 하면서 막 이런 그거죠. 넌 씨눈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넌 씨발 눈치도 없냐. 그런데 마침 또 같이 올라온 엘던 손에 유니콘 인형이 들려 있다. 뭔지 알죠? 맞아. 남자친구는 진짜 중고로 막 알죠? 구질구질한 막 염료 직접 손으로 막 칠한 만들다 그것도 염료 쏟아가지고 덜 완성됐대. 말았어. 그 목마를 막 들고 왔는데 그걸 거기까지 어떻게 들고 왔는지도 막 되게 막 좀 막 한심해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꼭 저거를 지금 애가 아파 죽겠는데 막 그런 느낌인데. 엘던 손에는 막 진짜로 막 화려하고 예쁜 유니콘 인형이 들려있어. 애가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잘생겼었던. 그러니까 그게 더 대비되는 거야. 개빡치지. 근데 그 느낌이 난 되게 좋았던 게 언뜻 보기에는
날아다니고 뿔 달린 유니콘이 만들다만 중고 목마보다 멋지고 화려할 수는 있겠지. 환상적이게 보이겠지. 그런데 유니콘은 말 그대로 그냥 환상의 동물일 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엘더는 시핀 여친이랑 똑같죠. 그렇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지만 존재한다고 해도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약간 없다. 동물. 자매품 기린도 있다.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아니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 새끼야. 그런 느낌인 거잖아. 이게 네. 엘더는 직장 동료이자 요원이니까 이게 에미와의 관계는 건강하게 오래 갈 수가 없는 환상일 뿐인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쵸.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손에 들려 있는 유니콘 인형으로 약간 보여주는 거야. 그 상징성으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결국 후반부에 밝혀지기를 로미가 목마를 타고 싶어했던 거를 이제 남자친구가 알고 있어서 그걸 만들어준 거잖아. 그죠? 그런 것까지 밝혀지면서 에마의 당시 생각하는 반대로 오히려 자기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엘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약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태를 파악 못하고 상황 파악 못하고 근데 반대로 더 실질적이고 필요한 도움을 묵묵히 옆에서 주고 있었던 거는 자기 남자친구였던 거야. 엘던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도 되게 각본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그 장면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 나는. 네네. 참 감동적이었어요. 차 타고 놀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보면서 야 이게 참 각 캐릭터마다 이게 참 이게 디자인이 참 잘 돼 있다 이런 그 연관관계들이 맞아요. 뭐 그런 거나 뭐 저런 거 뭐 루가 중간중간에 되게 좀 재밌는 캐릭터만 하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그런 자기의 좀 그런 정서적 불안 같은 게 약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 폐쇄공 그쵸. 그 정서적 불안이 결국에 그걸 극복해야지만은 또 그 당시에 그 부상 중이었던 저기 엘던을 또 구해낼 수가 있으니까 살릴 수가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게 하여튼 엄청 잘 엮였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했지 긴장하면 오줌 안 나오거든 그거. 거기서 긴장을 풀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니는 뭔들 안 좋았겠어요 진짜로. 다 좋았는데? 다 좋았겠지 그래. 근데 나 그거는 있었는데 이게 나만 웃겼나 아니면은 뭐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말해봐. 그 카드 게임을 하잖아요. 나는 그 뭐죠 저기 벤이랑 그다음에 티나 커플도 좋았어요. 그렇죠. 맞아. 굉장히 정상적인 꽁냥꽁냥한 연애를 하잖아 이 드라마에서. 맞아요. 네네. 그냥 우리가 보면 좀 살살 녹는 거 그런 장면을 맞아요. 또 챙겨주더라고 이 두 부분이. 그러면서 그래서 걔들이 이제 위장 신분으로 카드 게임을 치러 가서 카드를 치는데 네네. 거기에서 약간 러시아 사람인가 제거 대상이 아닌데 그 티나의 약간 그 살인 칵테일을 먹고 마시기 시작했잖아. 독을탄 칵테일. 네, 독일탄 마시기 시작했는데 걔가 이제 해롱해롱하니까 그 자리에 그 보로가 갑자기 나타났어. 맞아요. 얘 지금 상태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먹은 거야 그러니까 뭐 3-4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사람이 3-4잔 이 상태에 그게 나 겁나 웃긴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사람은 술을 3-4잔 먹고는 이렇게 안 되는 건데. 그건 너무 편견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견인데 너무 웃긴 거야.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편협한 이미지를 가지고 비꼬아서 개그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필 그 보로의 얼굴은 세상 진지해. 3-4잔 그러면서 맞아. 이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요. 뭔가 엄청난 진실이 막 왜곡된 것 같은 약간 그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이잖아 보로가. 내 세상이 다 무너진 거야 진짜. 자기가 알고 있던 막 상식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짓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어제 빵 터졌어요 이거 보면서 진짜. 맞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거. 나 사실 보로도 이게 되게 그러니까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편적이에요. 왜냐면 되게 악당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복수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스테레오타입 악당인데 배우 연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배우가 그거를 딱 루크랑 이렇게 딱
같이 붙었을 때 둘 다 터미네이터라 그런가 잘 붙더라고. 톤이 잘 맞더라고. 톤이 잘 맞아. 둘이 그리고 있으면 나 진짜 배우 목소리도 되게 좋더라. 멋있었어. 약간- 멋있는 악당이었어.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인데 그냥 막 중저음의 허스키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진짜 실전에서 굴러먹다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 목소리 있잖아. 그런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 들을 때마다 뭔가 좀 되게 매력적이면서 용각산 한 스푼이 생각이 이거 딱 한 번 탈어나면 되게 고운 목소리를 내실 것 같은데 약간. 이거 또 생긴 거랑 또 잘 어울려. 생긴 것도 멋있게 생겼고. 멋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 단발머리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 김숙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점점 길어져서 장발이 되고. 약간 얼굴 이미지는 로키를 연기했던 그 배우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토미 히들스턴. 톰 히들스턴 같은 느낌도 좀 맞아요. 들고요. 멋있었어. 굉장히 입체적인 복잡한 느낌이 드는 그런 연기를 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딱 그런 상황들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파티처럼 막 이렇게 연주하고 있고 그런데 누구 불러서 막 얘가 우리 제일 치아해줘야 중에 된다면서. 제일 치아해줘. 근데 내 돈 어땠어? 빵. 이거 사실 되게 뻔한 되게 그냥 악당의 그 잔혹함을 보여주기가 되게 뻔한 장면이거든. 맞아요. 근데 그 배우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하니까 맞아. 그 장면도 살더라고. 근데 나는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좀 느낀 게 우리는 이제는 너무 도식화되고 조금 익숙해서 우리가 못 느끼는데 황정민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악당 연기를 할 때 외국 그 시청자들이 좀 저런 느낌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맞아, 좀 그럴 수 있지. 수리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 갑자기 서늘해지는 사탄 들렸어 막 이러면서 막 황정민이 그런 연기를 할 때 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연기를 황정민이 악역 연기를 하는 걸 하도 많이 봐왔으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는 감흥이 조금 없을 수 있지만 외국 시청자들은 진짜 보로 캐릭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외국 시청자들은 수리남에서 황정민 배우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무슨 말 충분히 공감이 가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좋았다 연기가. 네네. 진짜 좋았어요. 역시 터미네이터 하는 배우들은 다. 이병헌 씨도 하셨죠. 이병헌. 연기 잘해. 오히려 감정 없는 연기를 하려면 연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도 하죠. 액체 로봇 로맨틱. 로맨틱 사이보그. 뭐 그런 거 치고 아놀드 형의 연기는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죠. 왜냐면 제일 구형이잖아. 모델 넘버가 사이버다임 모레시스터 101이라서 제일 구형이라서 그래. 팀 800이 대단하군요. 진짜 설득력 있다. 그러니까. 네네. 자, 우리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본 것 같고 물론 호불호가 있을 드라마였지만은 인상적인 장면하고 총평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상적인 장면은 제가 먼저 해보겠는데 좋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제 개인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그 한 뭐 거의 7편쯤이었나 루하고 이제 그 루크가 저기 야구 경기 보기로 하잖아. 그러니까 루크가 약간 그 텔리한테 마음을 좀 정리하고 배에서 페인트를 지우고 이름을 지우고 그 다음에 그 루가 와가지고 뭐 나는 아빠가 없으니까는 당신은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야구 경기나 보러 가자 그러면서 같이 보러 가자. 네, 같이 보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루가 이제 그 터미네이터의 그러니까 아놀드의 고티를 이렇게 탁 치죠. 진짜 짜요. 나 당하면은 진짜 멱살 잡을 것 같아 그거 진짜.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나의 터미네이터가 나의 아놀드가 나의 T800이 너무 감정이 풍부해 씨발. 근데 그 나의 터미네이터가 이제 고통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의 연기도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 정말 그 아량이 넓어진 모습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짠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는 이렇게 친숙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러니까요. 기쁨. 맞아요. 그거 아니야. 그 장면 끝나고 내 밑으로 다 집합해 씨발. 진짜 세게 쳤나.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 덩치가 저렇게 쩔쩔 말면서 사타구니를 부여잡고 막 그러면서 막 참 별 감정이 별의별 감정이 다 교체했습니다. 집합해서 씨발 때리는 척만 하라고 개새끼. 야 일단 제임스 카메론부터 들어오라 계획하면서. 그 성격 더러워서 걔는 힘들 텐데. 뭐 하여튼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네요. 개인적으로.
우리 뭐 신PD 혹시 뭐 인상적인 장면 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그 배에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첫 이제 섹스를 한단 말이죠. 하고 이제 이제 그 편의 마지막에서 이제 하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 다음 편에서 그렇죠. 카메라가 이렇게 와이프를 비추고 이렇게 카메라가 침대를 위에서 이렇게 훑으면서 아놀드 쪽으로 이렇게 가. 표정이 그런 거 있잖아. 첫 경험하고 생각- 너무 한이에 차 있는 표정 있잖아. 눈좀 알았어. 하나 있잖아. 와, 나 그거 장면을 보면서 이 형은 웃긴 형 맞구나 진짜로. 진짜. 맞아요. 왜냐면 드웨인 존슨이 그런 표정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안 웃기거든 솔직히. 안 웃겨. 아놀드니까 웃기다 그 표정이 진짜. 아니 그리고 그런 느낌 그 드라마 대사에서도 나왔지만 정말로 네. 그 한 여자만 졸졸 쫓아다니는 진짜 하이스쿨 보이 같은 그런 느낌. 정말 그런 연기가 되게 잘 느껴졌어. 그 표정이 그런 거야. 이제 고등학생이 첫 경험했을 때 표정. 그러니까. 약간 그런 표정. 눈 이렇게 크게 뜨고 너무 좋아 막 이러고. 맞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장면 진짜. 맞습니다. 좋은 장면이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야기 중후반에 그 보로를 잡아가지고 보로의 핵무기를 사려는 거래처들 알아내려는 작전 실행하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국장한테 그 국장에게 루크가 사적으로 그 놈카슨 활용하는 무리한 부탁까지 하면서 이제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골수 빼는 작전도 손해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실행하잖아.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작전하고 자기 사적인 작전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보로의 그 계략 때문에 중요한 작전은 실패하고 정작 로미를 살리기 위한 불법 작전은 성공을 하게 된단 말이야.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져 거기에서. 그렇죠. 근데 루크가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내에서 평생 동안 국가를 위한 일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정작 중요한 가족이나 특히 뭐 아내나 딸 다 내팽개치고 살아왔잖아. 이 루크가 그러면서 수많은 작전들을 성공시켜 왔을 거란 말이야. 그렇겠죠. 루크가.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진짜 중요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 가족, 어떻게 보면 손녀딸, 손녀딸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작전은 성공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에피소드 전체가. 그리고 물론 이 일 때문에 보로를 잡는 거는 더욱 힘들어지긴 했어. 그죠? 더 일이 꼬이고, 그죠? 작전이 꼬이고 그렇게 되긴 했는데 사건이 굉장히 꼬였지만 결국에는 드라마 후반에 보면은 사건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잖아. 그걸 보면 그걸 보면은 루크가 가족을 희생하면서 성공시켜왔던 수많은 그 사건들도 꼭 그때 가족들을 희생하면서 루크가 작전에 임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루크가 본인이 직접 그 사건에 투입되지 않았더라도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루크가 투입 안 돼서 지구 멸망. 3차 대전 끝. 지구 멸망. 라치 아메리카. 희한하네. 그또 터미네이터처럼 또 핵전쟁이 또 키워드로 그러네. 일부러 핵전쟁도 여기 일부러 그런 코드도 아놀드 때문에 심어놓은 거겠다. 그런 거. 그럴 수. 아니 근데 나는 내가 감독이었으면은 그 있잖아. 터미네이터 캐릭터 개그를 존나 하고 싶었을 거야. 그럴 거. 예를 들면 샷건 한 번은 줬어야 되지 않나. 진짜로. 선글라스 한 번은 꼈어야 되지 않나. 가죽 자켓 한 번. 그러니까 가죽 자켓 한 번 입었어야 되지 않나. 와 근데 감독이 그걸 절제한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 맞습니다. 진짜 한 번쯤은 그렇게 꾸며놓고 한 번쯤 오토바이 태웠을 것 같은데 나 같았으면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1차원적으로는 소비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니까 약간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라고 하면은 약간 이 배우가 걸어왔던 커리어를 약간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긴 했던 것 같아 이 드라마에서. 그죠? 그런 이미지만 활용을 했지. 이미지가 많이 활용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쯤 해주지. 씨. 좀 자기도 좀 악셀 한번 밟아볼까 그러다 많이 참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많이 참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잘 넣어보고 봤고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PD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바 이제 FUBA죠. 이제 네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면은 총평해보자. Fuck up beyond all fun. 네. 재밌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니까 네네. 재미없을 정도로 엉망인 뭐 엉망이어서 재미없는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뜻은 맞췄네. 엉망이네. 굉장히 심오하고 중의적인 어떤 총평이 되어버렸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재밌다는 뜻이 되나라고 썼는데 쓰고 돌려보니까 아니었다. 아니었다. 역시 약간 비꼬는 이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다음 총평 우리 봉삼 씨. 네,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온께서 출연하셨던 우리 김석불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명대사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We will be back. 좋아요. 가족들 모두가 함께 하게 되었죠. 조금 스포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아마 다시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마무리였다.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원래는 다음 시즌 RB 100이었는데 너무 뻔하잖아. 이거 아놀드 팬으로서 좀만 더 성의를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머리에서 돌려볼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 생각났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Where is season 2? 그건 될 것 같아. 노말하다. Where is 사다코로? 오케이. 네. Yes, baby. 도망갑니다. 나 이래 도망가겠어. 실망이야. 그렇게 재밌게 하고 총평을 이렇게 망치고 이거.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요. 시즌 2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거고 좀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해서 조금 더 잘 키우면은 또 넷플릭스를 대표하는 시리즈물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세계적으로는 넷플릭스, 뭐 그러니까. 흥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놀드 형 늙었어요. 빨리 찍어야 돼 그러니까. 마동석 씨 그 범죄도시처럼. 그러니까 빨리 찍어야 돼. 한 번에 2시즌씩. 6개월에 하나씩 하자 그냥.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 푸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하중인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많이 알려주세요. 네. 다음 주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마블 영화, 마블의 자랑, 마블 최고의 감독, 제임스 건이 DC에 취임하자마자 귀신처럼 살아난 DC 플래시. 취임하자마자 이게 너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야? 취임식 다음 달이고 이런 거 아니야?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마블의 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가 제일 대단하다 진짜. 장난은 여기까지고 이게 영화 보고 나서는 DC 플러스 자체로만 진짜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네. 이거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이 된 것 같던데요. 그런 분위기예요. 이미 안 재밌으면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다고 말하는 순간 죽방 날아올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약간 이미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푸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심하게 화면에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